3월 20일 국회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매년 0.5%씩 올리고 2033년에는 13%가 되도록 한다. 둘째, 소득 대체율을 2026년 43%로 올린다. 2007년 개정으로 매년 0.5%씩 내려 올해의 소득 대체율은 41.5%이다. 셋째, 군 복무자에게 가입 기간을 더 주는 병역 크레딧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넷째, 자녀 출산 가입자에게 가입 기간을 더 주는 출산 크레딧을 강화했다. 첫째와 둘째 자녀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로 늘리고 상한을 폐지했다. 다섯째,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게 12개월 동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한다. 여섯째, 국가의 연금 지급 의무를 법률로 보장했다. 추가로 국회는 연금 개혁 특위를 만들어 연말까지 연금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2023년 2월 6일 칼럼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7가지를 제시하고 내 생각을 적절한 기회에 말하겠다고 했다. 오늘 그때 했던 질문에 대한 내 판단을 이야기하겠다. 1. 국민연금은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국민연금은 분명히 존재 가치가 있다. 2025년 1월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5,120만 명이며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겨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 50년 후에는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다. 최근 통계청 조사 결과 빈곤 노인은 400만 명이다. 50년 후에는 빈곤 노인이 얼마나 될까? 만약 그동안 국민연금 제도가 없었다면 1,000만 명 노인 가운데 얼마 정도가 노후 자금을 준비했을까? 인간은 미래보다 현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이 없었다면 고령 빈곤 문제는 감당할 수 없이 심각해졌을 것이다. 이번에 국가의 연금 지급 의무를 법률로 보장한 것은 국민연금의 존재 가치를 나라가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연금인가? 실제로 국민연금은 국민 일부만의 연금이다. 현재 경제활동 인구인 2,320만 명이 가입 대상이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가입한 것도 아니며 비경제활동 인구는 아예 가입 의무가 없다. 따라서 18세 이상 국민의 40%는 가입자가 아니다. 이들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병역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사각지대 해소와는 사실상 무관하다.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체 공적연금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 3.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가? 노후 생활에 충분하지 않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700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월 평균 지급액이 60만 원 이상인 수급자는 30%에 불과하다. 이유는 보험료율도 낮고 소득 대체율도 낮은 탓이다. 소득의 9%를 내고 충분한 연금을 받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가입자 평균 소득자가 40년 동안 보험료를 모두 납부했을 때 그 기간 평균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가입 기간과 납부 보험료에 따라 수령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실제 소득 대체율은 2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명목 소득 대체율 3%를 올렸다고 실질 소득 대체율이 얼마나 높아지겠는가? 지금도 앞으로도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노후 생활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다. 4. 기금 적립금의 고가는 불가피한가? 이번 개정안의 보험료 인상으로는 적립금 고가를 막지 못한다. 2007년 개정 법률에 따른 국민연금 수입비는 약 1.8배에 해당한다. 이는 평균적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연금을 1.8배 더 받는다는 뜻이다. 2019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적립금은 2041년 약 1,778조 원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해 2057년 완전 소진을 예상했다. 이번 법 개정은 평균적 가입자의 수입비가 조금 하락해 적립금 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5. 국민연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는 합리적인가? 국민연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는 불합리하다고 본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낮고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률이 높다. 그렇지만 소득 최고등급 가입자의 수익률이라도 민간연금 상품보다는 높다는 점은 잊지 말자. 소득 재분배는 좋은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 40%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가난하고 불안정한 생활을 한다. 상대적으로 처지가 나은 국민연금 가입자끼리만 소득 재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이번 개정 법률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 나는 합리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소득 재분배는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구조를 통한 실현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예컨대 기초연금을 전국민 최소연금으로 확장하고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개편해
기금 고갈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나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하며 그럴 거라고 판단하여 2006년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6. 적립금이 고갈되어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이론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렵다. 추정 기금 고갈 시점인 2057년 인구 추계를 보면 총인구는 4,219만 명, 노인 인구는 1,871만 명이다. 이들 중 60%가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1,12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 2,103만 명이다. 이 가운데 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70%로 추정하자. 그러면 보험료 납부자는 최대 1,47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가입자를 감안하면 가입자와 수급자의 수는 비슷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럴 때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은 어느 수준이 되어야 할까? 독일의 사례를 보자. 최근 독일 정부는 소득 대체율을 43% 이상으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소득의 22%로 묶는 방안을 추진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2057년 한국의 노인 비율은 현재의 독일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22%의 보험료로 43%의 소득 대체율을 충당할 수 없다. 독일과 같이 할 수 있으려면 인구 피라미드가 막대형으로 바뀌는 3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즉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률 개정은 기금 고갈 시기를 10년 정도 늦춘 것,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7. 특수직업연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업연금 등 특수직업연금 가입자는 모두 합쳐 150만 명이 넘는다.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해마다 6조 원이 넘는 재정을 지출한다. 사업연금도 2033년부터 적자를 내고 2048년에는 적립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적립금이 고갈된 지 수십 년이 지났거나 조만간 고갈될 예정인 특수직업연금을 그대로 둔 채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만을 손대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 그들도 보험료를 올리거나 소득 대체율을 내리는 게 합당하다.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구조 개혁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이번에 국민연금법 개정은 2007년과 사뭇 다르다. 18년 전에는 수백 개의 진보 시민단체들이 법 개정을 비난하면서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여야 정당 지도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아마도 계속되는 내란 사태 때문일 것이다. 나라가 군사정권 시대로 수십 년 퇴행하는 마당에 국민연금 따위가 뭐가 중요하겠는가. 그러나 내 생각에는 국민연금 개혁도 윤석열 파면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다.